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위원회 만들었는데 지금 혁신위원회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사실상 끝난 셈인데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뇨한 위원장이 나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달라. 좀 뜬금없죠. 김기현 대표 그러려고 혁신위원회 했습니까? 이렇게 깔아뭉갰지요. 뭐 그동안에 혁신위원회가 몇 가지 뭐 소득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진 불출마 영남 뭐 중진들 윤 대통령 측근들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카드가 비대위 해라 뭐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에 오갔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좀 뜨악했어요. 박지정 부원장,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뭐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비정치적이죠. 그렇죠. 뭐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원래는 김기현 위원장이 혁신위를 임명했잖아요. 근데 혁신위가 망하면 김기현도 망한다. 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자폭 작전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폭해가지고 비대위로 가겠다. 이게 이제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때문인 것 같아요. 12월 27일 날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이제 12월 8일 날 올라가죠. 본회의는 올라가면은 혹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반란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기현이라든가 영남 중진들을 바로 못 쳐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기현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공천은 용화대에서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은 용화대가 마음대로 이렇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자. 이렇게 뭐 아마 작전이 짜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우리말에 좀 서툴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아마 정말 극단순화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특검의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는데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계속 버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김기현 밀어내고 이제 비대위로 가고 공천권을 완벽하게 이제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권력 내부 정보가 좀 있으시니까 어때요? 이뇨한 위원장은 용산에서 이렇게 좀 인정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요. 용산하고 이제 그 인뇨한하고 김기현 사이가 상당히 좋아요. 저도 이게 엄청 갈등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큰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인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제 혁신이대로 큰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아마 이제 그 김기현 대표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 혁신이 큰 방향은 수용해가지고 나중에 한 2월쯤에 사퇴하는 걸로 불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김기현 체제는 보상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당권하고 공천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울산에 출마는 희생 포기하고 이 방향으로 용산과 당이 거의 합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뇨한 위원장이 큰 방향을 한 거 결단해라. 이것도 김기현 대표는 수용한다. 근데 지금 당장 수용해봤자 감동이 오래 갑니까? 지금 민주당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데 그래서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은 2월쯤이다. 이래서 이게 잘 아마 봉합돼 가지고 잘 될 거로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완전히 저 괴담 시리즈인데 정정 정치는 로맨스물을 얘기를 하고. 정치는 이게 외관 드러난 그 기사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물밑인데 제가 알기로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지금 이런 게 상황이다. 이거는 뭐 여러 루트로 제가 양쪽에 뭐 본인이 프리토킹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인유한 위원장 세 사람이 아주 케미가 잘 맞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왜 김기현 대표는 밑에 저 울산에 내려가서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 인유한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달라고 이야기하고 김기현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까? 뭐 쇼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방관계 장제원하고 김기현 대표는 틀리대요. 장제원은 항명이고 진짜 이게 92대 동원해서 나 어떤 권력자가 해도 굴하지 않아. 이거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에요. 네. 장제원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합니다. 대통령이. 그러기에 김기현은 마지막 고별 인사를 5선을 그래도 이게 시기준 지역 주민들한테 마지막 인사다. 그게 출마는 안 한다. 이렇게 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정세 분석을 할 때 이제 가장 취약점이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몇 가지의 조각을 듣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정치 정세 분석이 이제 틀려지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요한 비대위원 혁신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죠? 사과한 거 한 번 있어요. 아니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참패를 하고 거의 초상집 분위기의 국힘당을 반전시키면서 이슈의 중심으로 끌고 간 게 인요한 위원장이 가장 잘한 겁니다. 말 그대로 국면 전환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국면 전환을 할 때 결정적인 재료가 뭐였었어요? 영남 중진 사퇴론이었었어요. 또는 험지 출마론이었었어요. 이러면서 인요한의 힘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인요한이 당당하게 국힘당의 주도권을 당대표 이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패는 뭐였죠?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님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하면서 양쪽을 같이 총을 쏘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남 중진 불출마를 던져서 잘 끌고 가다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윤석열 측근들도 불출마 선언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쪽에 한쪽에 힘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통령실로부터 계속 힘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치고 나가면서 낙동강 오리알 고립을 자초했던 겁니다.